지공TV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자본 보론 편으로 한국어 불평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1세기 자본은 지난 3세기 주요 30여 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쓴 책인데 한국어 불평등 정도는 안 나옵니다. 한국 언급이 딱 2번 나옵니다. 21세기 자본에. 한국 불평등 정도에 관한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피케티가 이마저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학자들이 21세기 자본을 한국 관점에서 평가하고 분석한 책,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등의 책을 참고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지난 2014년 5월 당시 정태인 세사현 원장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캡처한 건데요. 한국어 베타, 즉 1년 소득 대비 민간 순자산이 몇 배인지를 보여줍니다. 2012년 현재 7.2배입니다. 동영상 1편에서 설명했다시피 쉽게 말해 베타는 연봉으로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 개념이죠. 7.2배면 21세기 자본에 나온 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한국 베타가 이리 높은 건 부동산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은 세습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선두주자다. 왜냐하면 한국은 토지에 집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주요 부유한 국가들의 베타입니다. 이탈리아가 700% 가까워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600%가 일본 부동산 경기 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400에서 500% 수준입니다. 동영상 1편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서울시내 아파트 중위가 8억 4,502만원, 한강 이남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값 10억 5,852만원, 강북 14개구 아파트 5억 9,424만원, 한 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해봐요. 몇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하는지. 역시 동영상 1편에 소개했던 것인데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입니다. 연봉으로 집 한 채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는 베타와 비슷한 개념이죠. 베이징 17.1년, 상하이 16.4년보다 못하지만 서울의 경우 11.2년입니다. 한겨레신문 2018년 11월 26일 기사입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한국 불평등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참고로 김낙년 교수는 보수적 경제학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2%를 차지한다. 미국 20.2%, 중국 13.8%보다 낮지만 일본 10.4%, 프랑스 10.8%, 스웨덴 8.7%보다 높다. 소득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은 2016년 43.3%, 미국 47%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보다 높다. 유럽 국가는 30%대 초반.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와 10% 계층이 전체 자산의 25%와 65.7% 차지. 한국 그 자산 하위 5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목은 1.8%에 불과합니다. 한국일보에도 같은 날 비슷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국일보 기사에는 OECD 회원국의 소득 집중도 그래픽이 들어있습니다. 심하죠? 특히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다음입니다. 참고로 한국 전체 인구는 5,200만 명 정도이지만 성인 인구는 4천만 명입니다.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지니계에서는 2010년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0.41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0.371, 이는 통계청의 0.339와 0.308에 비해 크게 높다. 통계청의 새 진위계에서는 가처분 소득 기준 0.353,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불평등한 것이다. 진위계에서는 0.4에 가까워지면 상당히 대단히 불평등한 것입니다.
진위계수 얘기가 나왔으니 21세기 자본에 나온 여러 나라의 진위계수를 볼까요? 불평등이 심하다는 미국 노동소득 진위계수가 0.36, 유럽이 0.26입니다. 한데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진위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415, 가처분소득 기준 0.371입니다. 이는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건데 통계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인 건 맞습니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이 책에는 피케티가 방한했을 때 한겨레 류익은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피케티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죠. 확실히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유럽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미국에 가깝게 불평등하다 이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목은 33%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45%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경제체질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2012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 가계의 순자산액은 2억 6천만 원, 상위 1% 가구의 순자산은 38억 원,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 가구 순자산이 무려 300배. 한국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로 중소기업 수준. 한국처럼 부동산 값이 높은 나라는 베타가 높습니다. 이는 총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목을 의미하는 알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인데 부부 합산과세, 즉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남편, 아내 별개로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매기기로 한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과세로 바뀌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뜯어 고쳐져 약화됐습니다. 피케티는 미국과 영국의 높은 대학 학비가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불평등 정도가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들 나라들의 교육비용이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라는 점을 꼽습니다. 한데 한국도 10여 년 전부터 미국 대학과 비슷하게 학비가 올랐죠. 대학들은 학비가 제대로 오르지 않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죽는 소리 하는데 유럽 나라들 대학 학비 안 높다고 경쟁력이 없나요? 결국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한국의 불평등이 영미권 국가, 즉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이 책은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 베타는 7이 넘어 선진국이 견주 높은 수준이다. 주로 부동산의 영향인 듯하다. 또 자본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알파도 40%가 넘는다. 한국의 최고 부자들은 대부분 상속자. 한국 전체 100대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형보다는 상속형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다. 이는 곧 한국이 피케티가 우려하듯 부의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상속에 기초한 세습자본주의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자본소득 분배율 알파입니다. 국민소득 내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975년 17 내지 23% 수준이었다가 2012년에는 25 내지 32% 수준입니다. 방금 본대로 한국의 알파가 40%가 넘는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1800년에서 1810년 아직 민주주의가 완전 정착되지 않고 봉건적 요소가 많던 서유럽이 35 내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소득과 부에 관한 봉건사회인 셈이죠. 물론 이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 부동산 값이 워낙 높게 형성된 탓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에 목을 매는 거죠. 이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할 방법이 없으니까. 21세기 자본의 핵심 결론은 경제 성장은 결국 인구 성장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한데 한국은 현재 합계 출산율이 1.0명도 안 돼요. 한 사회가 현재 규모 인구를 유지하려면 사고사 등을 감안해 최소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합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국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못합니다. 이를 만회하려면 수출 주도 성장을 해야 하는데 수출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국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거나 해외로 공장 이전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임금 또는 일자리 부족으로 3포 세대, 5포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출산율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한국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